자,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우리는 서양의학을 받아들이고 한의학도 있습니다만 과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느 과를 가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진찰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카툰은 아주 유명한 건데 봉사들이 코끼리 자기 위치 근접한 위치에서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과연 이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멈춰서 터치한 자기가 아는 지식 분야에서 있는 부위에서 결과는 이렇게 빨간 것처럼 표진 것처럼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코끼리인데 내가 만진 것은 전혀 다른 모양의 형태의 다른 결과를 우리가 토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서양 의학의 한계점에 봉착해서 의학이 발전하고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질환이 증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만을 자기가 아는 원인들만 발견하지 근본적인 원인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쪽에 있어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든 다른 선진국에서는 캠이라는 즉 Integration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여러분 대체의학, 대체의학이라는 그런 캠이라는 이런 의학이 발전되면서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동종요법이라든가 뭐 마인드 바디 메디신이라든가 여러분 한방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다 하나로 해서 이제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학이 발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형태는 여기서 제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문제로 증상을 해결할 수 있거나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 8가지 큰 카테고리 내에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병이 생기고 또한 그것들을 해결해야만이 병이 해소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영양소에 비만이 생기면은 뭐 이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부정, 영양결핍이 하나만으로 해서 비만이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또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문제 구조 균형도 없고 위장 건강 상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터치를 해서 우리가 진단을 했을 때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두통, 어지러움, 소화장애, 불안증을 가진 환자가 내원을 해서 각 과별로 가서 진단했더니 이 진단명이 다 다릅니다. 그 환자의 증상은 똑같은데 과마다 진단명이 다 다르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치료합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메디케이션 약 처방을 하든 어떤 아는 상태에서 진단명대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서 질병 갖고 있는 분들 보면 메인터넌스 현상을 유지하는데 약을 이렇게 40알, 30알씩 가져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먹을 약들은 한두 가지면 족할 수도 있는데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진단하에 또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라는 것은 당뇨가 됐든 암이 됐든 자가면역이 됐든 이런 병이 생기기 전까지 체내에서는 여러 가지 불균형이 언더라인 그런 원인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학에서는 그 원인을 7 내지는 8가지 카테고리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7코어 시스템이라는데 그런 시스템의 원인이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이런 병이 생긴다는 것을 저희들은 간파를 해서 이런 언더라인 코스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해서 치료를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 병을 발생하는 것도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치료가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비만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식습관 운동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불균형이 한 가지 질환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염증 아시잖아요. 우리 상처남에 염증 생기고 여드름 염증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이 이런 모든 암도 요즘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표현하듯이 한 가지 불균형이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개념이 다른 것이죠. 자, 우리가 염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폐렴, 기관지염, 편도선염, 충수염, 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진단명은 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물어보면 답하는 의사도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염증이라는 진단 하에 그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에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근데 그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거를 찾아서 해결한다면 염증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병이 완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혈압이든 당뇨든 약을 먹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런 미래의학적 접근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이 기능학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똑같은 개념의 그런 원인을 규명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그런 개념에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이라는 것 자체는 그 전에 지금 기존 의료는 병이 발병하면 증상 치료를 하는 것이죠. 또 증상이 발현이 되면 반복해서 그 증상을 치료를 하면 그 병을 나았다, 완치됐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환자의 생화학적 개인차, 또 인체 내부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체내 불균형을 상호 관계를 우리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검사 영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마 듣지 못했던 그런 혈액검사도 똑같은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의 혈액검사 패턴 분석을 하고, 그다음 소변으로도 체내의 대사에 무슨 과정에 문제가 있는가를 소변으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영양제를 어떻게 어느 시점에 썼을 때 그런 것들이 대사가 원활하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최적화 몸 상태를 만들어지고 면역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하는 기능학이고, 이게 결국은 쉽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서양의학은 나무만 보는 학문이었다면 기능학은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고 원인을 찾아서 에비던스 베이스로 근거 중심으로 치료하는 게 기능학인 것입니다. 이제 기능학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병이라는 것도 그냥 진단을 받았을 때, 즉 우리가 참고치, 병적인 상태 우리가 혈액검사를 하시면 참고치가 있습니다. 그 참고치 내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참고치를 벗어났을 때 병적인 상태, 즉 여기서 보시면 이 병적 상태 디스스타시스라는데 이미 확정된 임상질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상 호메오스타시스 상태에서 늘 건강한 상태에서 갑자기 병이 걸릴 수는 없어요. 그죠? 병은 어떤 식으로든 체내에서 이런 잠복기든 세포 에너지 대사 레벨에서 변화가 있다가 잠재적 만성 증상.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여기저기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는데 가서 검사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대학에 가서든 어느 병원 가서도 이상이 없다는데 자기는 몸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것이죠. 근데 병으로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게 이 지금 알로스타시스라는 미병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병 상태를 우리는 지금까지 간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능학이라는 것은 이 미병 상태를 체크를 해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도 가능하고 미리 예방도 가능한
그런 상태. 또한 병적인 상태가 되기 이전에 체내의 불균형, 생화학적 기능 이상이라든가 기능 비특이적인 어떤 다른 대사 문제나 면역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지역 손상에 있던 것들을 디텍 좀 발견을 해서 그걸 치료를 하면은 훨씬 더 나은 치료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학이라는 것은 이런 미병, 병적 상태를 같이 치료를 하는 학문인 것입니다.